60대 안구건조증, 인공눈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갑고요. 텔레비전을 30분만 봐도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인공눈물을 하루에 10번씩 넣는데도 효과는 잠깐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공눈물을 너무 자주 넣어서 눈이 더 건조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겨울철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죠. 안과에 가도 안구건조증이에요. 인공눈물 자주 넣으세요라는 말만 듣고 오시잖아요. 30년 넘게 안과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근본 원인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안구건조증의 90%는 눈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물의 질이 문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눈꺼풀 안쪽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막혀서 생기는 거죠. 아무리 인공눈물을 넣어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인공눈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한 눈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눈물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눈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입니다. 눈물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바깥층은 기름층입니다.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이 기름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마치 국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식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중간층은 수분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물이라고 부르는 그 물이에요. 눈물샘에서 분비되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가장 안쪽 층은 점액층입니다. 눈 표면에 눈물이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제 환자 중에 67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인공눈물을 하루에 15번씩 넣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눈이 계속 뻑뻑하고 따갑다고 하셨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눈물의 수분층은 충분했어요. 문제는 기름층이었습니다. 마이봄샘이 거의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금방 증발해버리는 거죠. 마치 뚜껑 없는 물통에 물을 계속 부어넣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증발성 안구건조증이에요. 전체 안구건조증의 86%가 이 타입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겪게 되죠. 반대로 수분층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수성 안구건조증이라고 해요. 눈물샘에서 눈물이 충분히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는 두 가지가 복합된 경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무조건 인공눈물만 넣고 있는 거예요. 기름층 문제를 수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실은 마이봄샘입니다. 마이봄샘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눈꺼풀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여요. 위 눈꺼풀에 약 30개, 아래 눈꺼풀에 약 25개, 총 5, 60개 정도 됩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바로 마이봄샘의 출구예요. 여기서 특별한 기름이 나와서 눈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거죠. 이 기름막이 눈물 증발을 80%나 막아준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마이봄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기름의 점도가 높아져요. 원래는 물처럼 흐르는 기름이었는데 점점 꿀처럼 끈적해지는 거예요. 둘째, 샘 입구가 좁아지거나 막힙니다. 각질이나 세균 덩어리가 쌓이면서 출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셋째, 샘 자체가 위축돼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봄샘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70세 환자분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50개가 넘는 마이봄샘 중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게 10개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막히거나 위축된 상태였죠.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 평생 눈 화장을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아이라인을 눈꺼풀 안쪽까지 그으시고 클렌징도 제대로 안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찌꺼기와 각질이 마이봄샘을 막아버린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시는 습관이 문제였어요.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는 깜빡임이 70%나 줄어듭니다. 깜빡일 때마다 마이봄샘이 짜여서 기름이 나오는 건데 깜빡임이 줄어드니까 기름이 안 나오고 샘 안에서 굳어버린 거죠. 세 번째 진실은 자가 진단으로 내 마이봄샘 상태 확인하기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이봄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깜빡임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눈을 10초 동안 크게 뜨고 있어 보세요. 10초도 못 버티고 눈을 깜빡이게 되나요? 눈이 따갑거나 눈물이 나나요? 그렇다면 기름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눈물막은 10초 이상 유지돼야 해요. 그런데 기름층이 부족하면 3초에서 5초 만에 눈물막이 깨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테스트, 아침 눈곱 체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많이 끼나요? 특히 눈꺼풀 가장자리에 노란색이나 하얀색의 끈적한 분비물이 있다면 마이봄샘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상적인 마이봄샘에서는 맑은 기름이 나와야 하는데 막혀 있으면 세균이 증식하면서 걸쭉한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테스트, 눈꺼풀 마사지 테스트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안쪽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기름이 나올 때 통증이 있거나 기름이 하얗게 굳어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온다면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투명하고 묽은 기름이 쉽게 나와야 해요. 네 번째 테스트, 증상 패턴 확인입니다. 다음 중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세요. 아침보다 저녁에 증상이 심하다. 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 심해진다. 독서나 컴퓨터 작업 후에 심해진다. 인공눈물 효과가 30분도 안 간다. 눈이 뻑뻑한데 동시에 눈물도 흐른다. 눈꺼풀이 자주 붓거나 다래끼가 잘 난다. 3개 이상 해당되면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5개 이상이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진실은 5분 마이봄샘 마사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힌 마이봄샘을 뚫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90% 이상이 큰 호전을 경험하셨습니다. 1단계는 2분간 온찜질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서 물기를 짜세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온도는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이 따뜻한 수건을 감은 눈 위에 올려놓고 2분간 찜질합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데워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총 4분 정도 온찜질을 하는 거예요. 왜 온찜질이 중요할까요? 굳어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이 열에 의해 녹기 때문입니다. 꿀을 생각해보세요. 차가울 때는 끈적하지만 따뜻하게 데우면 흐르잖아요. 마이봄샘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는 2분간 눈꺼풀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온찜질로 기름을 녹였으니 이제 짜내야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먼저 위 눈꺼풀 마사지인데 검지손가락을 눈썹 바로 아래에 대고 눈꺼풀을 따라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속눈썹 쪽으로 기름을 짜낸다는 느낌으로요. 10회 반복합니다. 아래 눈꺼풀 마사지는 검지손가락을 아래 눈꺼풀 아래쪽에 대고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역시 속눈썹 쪽으로 기름을 짜낸다는 느낌으로요.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안구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3단계는 1분간 눈꺼풀 청소입니다. 마사지로 나온 기름과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베이비 샴푸나 눈꺼풀 전용 클렌저를 면봉에 묻혀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특히 속눈썹 뿌리 부분을 꼼꼼히 닦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각질과 세균이 많이 쌓이거든요. 위아래 눈꺼풀 모두 깨끗이 닦아주세요. 제가 담당했던 65세 환자분은 이 마사지를 매일 저녁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사지할 때 묵직한 기름 덩어리가 나왔대요. 하얗게 굳은 기름이 속눈썹에 달라붙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기름이 점점 맑아지고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에는 아침에 눈 뜰 때 뻑뻑함이 거의 사라졌고요. 한 달 후에는 인공 눈물을 하루에 한두 번만 넣어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5번째 진실은 인공 눈물을 제대로 알고 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인공 눈물도 종류가 있고 사용법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의 종류를 알아보세요. 첫째, 일회용 무보존제 인공 눈물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요. 보존제가 없어서 눈에 자극이 없고 하루에 여러 번 넣어도 괜찮습니다. 단점은 개봉 후 24시간 내에 써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다회용 보존제 함유 인공 눈물입니다. 한 병을 오래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이에요. 하지만 보존제 때문에 눈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하루 4회 이상 넣으면 오히려 눈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질층 보강 인공 눈물입니다. 요즘 나온 신제품들인데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서 증발성 안구 건조증에 효과적이에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마이봄샘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됩니다. 넷째, 히알루론산 고농도 인공 눈물입니다. 점도가 높아서 눈에 오래 머물러요. 심한 안구 건조증에 효과적이지만 시야가 일시적으로 흐릿해질 수 있어서 운전 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공 눈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공 눈물을 넣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주머니를 만드세요. 그 주머니에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절대 눈동자에 직접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넣은 후에는 눈을 감고 1, 2분 정도 있으세요. 이때 눈을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안쪽 코 쪽을 가볍게 눌러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여러 방울 넣을 필요 없습니다. 눈이 담을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어서 많이 넣어도 흘러내리기만 해요.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2가지 이상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면 최소 5분 간격을 두세요. 바로 연속으로 넣으면 먼저 넣은 약이 씻겨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공 눈물은 대증요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마이봄샘 마사지와 생활습관 개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6번째 진실은 눈 건강에 좋은 차와 음식입니다. 안구 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차가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눈의 염증을 줄이고 마이봄샘 기능을 개선해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3개월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 증상이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생선을 드시거나 매일 호두 한 줌을 드세요. 또는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해요.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당근, 고구마, 시금치에 케일에 비타민 A가 많아요. 비타민 A는 점액층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눈 표면이 건조해지고 각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하루에 당근 1개나 시금치 1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잘 돼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서 드세요. 국화차. 국화차는 예로부터 눈에 좋다고 알려진 차예요. 실제로 항염 효과가 있어서 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눈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도와줘요. 말린 국화 5송이에서 7송이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 2-3잔 마시세요. 은은한 향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차. 결명자는 한의학에서 눈을 밝게 한다고 해서 눈을 밝게 하는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 한 큰술을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서 차로 마시세요. 은은한 커피 향이 나서 커피 대용으로도 좋아요. 구기자차. 구기자도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서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구기자 10에서 15알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세요.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기자를 우린 물에 국화를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7번째 진실은 생활 습관이 90%입니다. 아무리 마사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다음 습관들을 꼭 고치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습관인데 화면을 볼 때는 20-20-20 규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즉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눈의 피로를 확 줄여줍니다. 화면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최소 50cm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돼서 눈물 증발이 줄어들거든요. 집중할 때는 깜빡임이 70%나 줄어듭니다. 의식적으로 깜빡여주세요. 5초에 한 번씩은 눈을 깜빡이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깜빡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거예요. 가볍게 깜빡이면 마이봄샘이 충분히 짜이지 않거든요. 실내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건조한 환경은 안구 건조증의 적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시에는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기 쉬워요. 습도계를 두고 수시로 체크하세요.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 피하기예요. 직접적인 바람은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세요. 외출할 때는 보안경이나 큰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 화장할 때 주의점. 아이라인을 눈꺼풀 안쪽까지 그으면 마이봄샘 입구를 막을 수 있어요. 속눈썹 바깥쪽에만 그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꼼꼼히 클렌징하세요. 화장품 잔여물이 마이봄샘을 막는 주범입니다. 눈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수면 습관입니다. 잠잘 때는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하세요. 침실에 작은 가습기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에 온찜질과 마사지를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밤사이 마이봄샘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잘 때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토끼잠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밤새 눈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안대를 착용하거나 잠들기 전에 보습 안연고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진실은 실제 환자 사례로 보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5년간 지켜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되시는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인공 눈물을 하루에 20번 넣어도 눈이 계속 따갑고 이물감이 있다고 하셨죠. 심지어 밤에 자다가 눈이 아파서 깨는 일도 자주 있었대요.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 없이는 나갈 수 없을 정도였고요. 검사를 해보니 마이봄샘의 70% 이상이 막혀 있었습니다. 눈 표면도 많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각막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분께 단계별 관리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1단계는 집중치료로 첫 2주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온찜질과 마이봄샘 마사지를 하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마사지가 좀 아프셨대요. 그만큼 막혀있던 거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통증이 줄고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IPL 레이저 치료를 2회 받으셨습니다. 이건 강력한 빛으로 마이봄샘을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예요. 항염증 안약도 함께 처방했고요. 2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3주에서 2개월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줄이셨어요. 대신 라디오를 듣거나 산책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매일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시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드셨어요. 국화차도 하루 2~3잔씩 마시셨고요. 실내 습도를 50%로 유지하셨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온찜질과 마사지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3단계는 유지관리로 치료 시작 2개월 이후입니다. 2개월 후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막혀있던 마이봄샘의 절반 이상이 다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표면 손상도 많이 회복됐고요. 이분은 이제 인공 눈물을 하루에 2~3번만 넣어도 괜찮아요. 예전처럼 눈이 아파서 깨는 일도 없어졌고요.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신다고 하세요. 지금도 매일 저녁 마사지는 계속하고 계세요. 이제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이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꾸준함입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세요. 매일 마사지하는 게 번거롭고 효과도 바로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니까 3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그때부터는 이거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9번째 진실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집에서 관리해도 좋아지지 않거나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은 첫째,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안구건조증으로 각막에 손상이 온 거일 수 있어요. 둘째, 눈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각막 찰과상이나 각막궤양일 수 있습니다. 셋째, 눈이 충혈되고 노란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세균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일 수 있어요. 넷째, 빛을 보면 눈이 몹시 부신 경우, 각막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눈꺼풀이 자주 붓고 다래끼가 반복되는 경우, 마이봄샘염이 심해진 거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경미한 안구건조증은 집에서 관리해도 되지만 중등도 이상은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IPL 레이저 치료는 특수한 빛으로 마이봄샘을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3~4회 치료받으면 효과가 좋아요. 마이봄샘 압출술은 의사가 특수기구로 마이봄샘을 직접 짜내는 시술입니다. 막혀있던 기름 덩어리를 제거해줘요. 눈물점 폐쇄술은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는 시술입니다. 수성 안구건조증에 효과적이에요. 자가혈청 안약은 본인 피에서 뽑은 성장인자로 만든 안약입니다. 심한 각막 손상에 사용해요. 항염증 안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미피테그라스트 같은 약물이 염증을 줄여줘요. 10번째 진실은 단계별 실천 가이드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주차 기본 루틴 만들기.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이렇게 하세요. 온찜질 4분, 마이봄샘 마사지 2분, 눈꺼풀 청소 1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 눈물은 일회용 무보존재 제품으로 바꾸세요. 하루 4에서 6회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2주차 생활 습관 개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 20-20-20 규칙을 지키세요. 처음에는 타이머를 맞춰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체크하고 40에서 60%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으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오메가3 보충제를 시작하세요. 하루 1000mg 이상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3주차 식습관 개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먹으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가 좋아요. 당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매일 드세요. 샐러드나 나물로 먹으면 됩니다. 국화차나 결명자차를 하루 2-3잔 마시기 시작하세요. 커피 대신 마시면 좋아요. 4주차 평가와 조정. 4주가 지나면 변화를 평가해보세요. 눈의 뻑뻑함이 줄었나요? 인공눈물 사용 횟수가 줄었나요? 좋아졌다면 계속 유지하세요. 변화가 없거나 악화됐다면 안과 방문을 고려하세요. 앞으로도 매일 저녁 마사지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이건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인데 인공눈물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구건조 중의 90%는 눈물 부족이 아니라 눈물의 질 문제, 정확히는 마이봄샘 기능 장애입니다. 인공눈물만 넣어서는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마이봄샘 마사지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매일 저녁 온찜질과 마이봄샘 마사지 5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찮아도 꼭 하세요. 둘째,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고 20-20-20 규칙 지키기.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습관을 바꾸세요. 셋째, 오메가3 섭취하고 실내 습도 유지하기. 몸 안팎의 환경을 개선하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공눈물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안 수술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라식라섹 수술, 각막 일레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수술이 본인에게 맞는지, 수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수술 후 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수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드릴게요. 그리고 노안 수술 안 하고도 시력 개선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이봄샘 마사지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실천하시면서 변화가 있으시면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일주일 만에 인공눈물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인공눈물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백세건강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하나, 안구건조증의 90%는 마이봄샘 문제입니다. 둘, 매일 온찜질과 마사지 5분이 해답입니다. 셋, 인공눈물은 보조수단일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